이번에는 음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진 음수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부하 절대값 또는 부하 절대치라고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맨 앞에 MSB 부분에다가 부호 비트를 하나 두는 거예요. 자, 사인 비트를 하나 두고 나머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4자리지만 맨 앞에가 사인 비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자리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진수가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7까지 표시가 가능해요. 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앞에 사인 비트를 표시하고 음수인 경우는 앞에 사인을 1로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문제가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가지가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는 1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의 보수. 자,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음수일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음수일 때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요. 1의 보수 방법을 취합니다. 맨 앞에 사인 비트 1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개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의 보수 방법은요. 양수의 경우는 어차피 똑같고요. 음수의 경우 1의 보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1을 더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보시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똑같이 그냥 0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릿수의 여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2의 보수를 쓰게 되면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0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이 모조리 0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수의 이진수의 뺄셈 연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뺄셈 연산을 보면 몇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2 플러스 5는 7. 이거는 양수 간의 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두 수가 전부 다 음수죠. 자, 음수 간의 합을 하게 되면 다시 결과는 음수가 되죠. 자, 또 하나. 앞에는 숫자가 절대값이 큰 양수와 절대값이 작은 음수를 합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부호를 바꾸는 방법을 쓰죠. 5-3을 연산해서 그대로 2라고 표시를 하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3-5를 연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앞에 있는 절대값이 작은 수와 절대값이 큰 수에 대한 연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건 이 4가지 패턴이 보통 뺄셈 연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부와 절대값을 이용한 연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양수니까 덧셈 연산해주면 되겠죠. 두 수가 전부 다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덧셈을 해주고 마지막에 부호만 처리해주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 숫자는 전부 다 연산을 하고요. 덧셈을 하고 맨 앞에가 덧셈이니까 그러니까 음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인에 대한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양수와 절대값이 작은 음수의 경우 자, 뺄셈 연산을 해줘야 되죠. 덧셈이 아니고 자, 이때는 그리고 나서 또 부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문제는 절대값이 작은 양수와 절대값이 큰 음수의 경우 순서를 바꿔야 되죠. 우리가 보통 큰 애를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바꿔주기 하고 그 다음에 뺄셈 연산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연산에서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3비트에 대한 연산을 하고 101, 그 다음에 101 빼기 011 이렇게 뺄셈을 하고 마지막에 부호 처리를 해주면 돼요. 앞에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0이 지금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번째 경우죠. 자, 네 번째 연산의 경우는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3비트를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1-011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010을 얻어놓고 마지막에 다시 부호를 그대로 표시해주는 방법을 쓰죠. 따라서 순서 교환이라든지 뺄셈 연산들이 들어가죠. 따라서 부호와 절대값을 이용한 연산은 이진 회로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의 보수를 이용한 연산입니다. 자, 모든 숫자를 1의 보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양수의 경우는 그대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 숫자는 지금 음수죠. 음수와 음수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1의 보수를 취하고요. 자, 뒤에는 자리 순환 올림,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 자, 여기서는 지금 덧셈과 함께 순환 자리 올림이 발생했어요. 자, 세 번째 연산 역시 이렇게 덧셈 연산 다음에 자리 순환 자리 올림 연산이 한 번 더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연산의 경우는 그대로 덧셈 연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2의 보수에 대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 연산 그대로 그냥 덧셈 연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음수의 경우는 그대로 덧셈 연산을 하고 앞에 발생하는 일을 그대로 무시해 버리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가 양수고 뒤가 절대치가 작은 음수여도 그대로 덧셈 연산하고 앞에 일을 그냥 무시하면 되죠. 캐리를. 마찬가지 네 번째 방법도 그대로 덧셈 연산이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2의 보수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MSB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라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모든 연산을 덧셈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이 두 개 존재하는 모순이 없고요. 캐리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캐리가 발생하면 그냥 어떻게 했나요? 모조리 무시해주면 되죠. 따라서 2의 보수의 방법이 음수를 연산한, 음수의 뺄셈을 연산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진부호 형태의 비트 확장입니다. 자, 플러스 10을 4비트의 2의 보수로 나타내게 되면 4비트로는 표시가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10도 마찬가지입니다. 4비트로는 표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4비트에서는 부호를 나타낼 수가 없죠. 따라서 8비트로 나타내려면 맨 앞에가 이렇게 0이 되고 1010, 1010이 그 자체만으로 10이죠. 그 앞에 이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보통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5비트를 표시하진 않아요. 4비트로 표시가 안 되면 그 2배인 8비트로 표시를 하죠. 자, 그런데 맨 앞에가 0인데 요게 0이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0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0으로 나타내는데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0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숫자 양수에 대한 사인을 전부 다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 확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 부호 확장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10을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10. 자, 원래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가? 1010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음수에 더더군다나 맨 앞에가 1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부호는 냅두고 나머지 방법을 자, 01, 01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2의 보수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0101이 아니고
0, 1, 1,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해 보수니까.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2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음수가 확장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6비트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거 전부 다가 사인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사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만 오류가 없어요. 자, 이진부의 형태 플러스 32,749 10진수입니다. 이것과 마이너스 32,749를 이진부호의 형태로 나타내라 입니다. 자, 이게 풀이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 1.6에 의해서, 자, 식 1.6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2의 m-1승부터 플러스 2의 n-1-1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 비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 n값이 16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6자리에 이진수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연산하는 방법을 써서 연산해 보면 이렇게 맨 앞에가 사인이 들어가고요. 1111, 1111, 111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음수 마이너스 32,749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죠. 자, 부동소수점입니다. 부동소수점은 우리가 매우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부동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소수점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기수와 가수와 지수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때 이 기수의 크기는 지수분의 1이고요. 이거는 가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고요. 이 가수는 항상 1보다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 12만 3천이라는 숫자는 1.23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수점이 이렇게 가 있겠죠. 자, 이거를 소수점을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뒤에 있는 지수가 하나씩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0.123 곱하기 10의 6승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0의 5승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IEEE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요 PPT 자체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PPT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소수점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말해요. 자, 부동소수점의 수의 일반적인 형태는요. 자, n은 마이너스 1의 s승, 그 다음에 m 곱하기 b의 2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s는 부호고요. m은 가수, b는 베이스 n은 기수, 그 다음에 e는 지수승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진부동소수점이라고 하면요.
B가 2일 때 이진이라고 표시를 해요. 단일 정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롯이라고 하는 형태 있죠. 이 플로팅 포인트가 단일 정밀도가 되고요. 더블이라고 하는 게 복수 정밀도가 돼요. 단일 정밀도의 예의 경우 맨 앞에 32비트 중에 맨 앞에가 사인 비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필드가 8비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필드가 가수 필드가 됩니다. 자, 지수라는 거는 뭐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 필드가 늘어나게 되면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가능 범위가 확장돼요. 자,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까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2의 8승까지 표시하면 256가지 정도의 표현 가능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이 반에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보다 지수 필드가 더 커지면 훨씬 더 큰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가수 필드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정밀도가 좋아집니다. 원래의 수와 훨씬 더 가까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정밀도 부분입니다. 자, 같은 수에 대해서 부동소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0.1101 곱하기 2의 5승도 가능하고요. 소점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110.1 곱하기 2의 제곱도 가능하고요. 0.001101 곱하기 2의 6승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normalized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 우리가 배울 때는 정규화된 표현 방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수에 대한 표현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정규화된 표현 방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수점 앞에 숫자를 하나만 두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규화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소수점 이하 자리, 앞에 자리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정규화가 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 비트는 일단 0으로 표시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0.11 곱하기 2의 5승을 표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보호 비트는 0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수 비트는 0.00010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2의 5승을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가수 부분은 1101. 이진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소수점 안에 첫 번째 비트는 항상 1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가수가 23비트를 이용해서 소수점 24비트까지를 표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바이어스된 지수란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를 바이어스된 수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 목적은 이거예요. 0에 대한 표현에서 모든 비트들을 0이 되게 함으로써 제로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수 비트를 표현하는 패턴이 만약에 0부터 255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000부터 11111 채워진 것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어스를 127이라고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맨 앞에 플러스 128부터 마이너스 127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바이어스 값을 만약에 118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127에서 128까지의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어차피 가지수는 똑같이 255가지인데
어떻게 표시하냐의 차이인 거죠. 자, 0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지수의 모든 비트를 0으로 만들고요. 가수의 모든 비트를 0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제로 검사 방법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어스 숫자라는 걸 써요. 자, 따라서 우리가 바이어스된 지수를 사용해서 부동소점을 표시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얘가 지금 118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625에 대한 부동소점 표현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13.625는 앞에 부분은 1101. 뒤는 0.5와 0.125의 합이니까 101이 되겠죠. 자, 그대로 연산을 해보고 이거를 다시 앞에 소수점을 이동시켰어요. 앞으로. 자, 0.11011101 곱하기 2의 4승입니다. 자, 이때 부호 비트는 그대로, 이때 부호 비트는 지금 1이죠. 왜냐면 앞에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1로 나와야 되고요. 자,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원래 우리가 표현해야 될 숫자는 이렇게 되죠. 자, 4라는 숫자죠, 이거는. 자, 4에다가 바이어스 숫자 128을 더합니다. 자, 그렇게 표시를 하면 실제 표시해야 될 숫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 표시를 하고요. 가수 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IEEE 754 표준 부동소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IEEE 754 표준 부동소점, 자, 이게 현재 지금 부동소점을 표시하는 표준 방법이에요. 컴퓨터상에서.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인 IEEE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표현했던 이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선행되는 비트를 0으로 표시해 놨죠. 자, 근데 이렇게 표시한 거는 뒤에 있는 자리 숫자가 아까 23자리만 표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비트를 한 비트 뒤로 넘겨서 선행되는 숫자를 무조건 1로 만들면 보시면 뒤로 하나 더 표시가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자릿수를 표시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24비트를 1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3비트의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IEEE 표준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반식이 조금 바뀌어요. 따라서 IEEE 754 표준의 방법은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 부호 비트가 들어가고 지수 비트가 8비트, 가수 비트가 23비트인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일 정밀도고요. 복수 정밀도인 경우는 앞에는 사인, 그 다음에 지수가 11비트, 가수 비트가 52비트가 돼요. 자, 가수 비트는 부호와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앞에 부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때 1.m 곱하기 2의 지수승의 형태로 가져가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m 부분만 가수 필드에 저장하고 왼쪽에 표현되지 않은 1, 자, 이거를 우리가 히든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필드의 바이어스 숫자도 아까 128이었지만 여기서는 127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까 같은 숫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3.625에 대한 IEEE 754 표준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진수로 바꿀 수 있죠. 자, 아까는 이거를 0.1로 표시했지만 앞에 선행을 무조건 논제로 비트 1로 만들어요. 그러면 1.110 곱하기 2의 3승이 될 겁니다. 자, 음수기 때문에 앞에는 1이 오는 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2의 3승이기 때문에 3에다가 이번에는 바이어스 숫자가 127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숫자는 130을 표시해 줘야 되죠. 자, 맨 앞에가 1이 오면 128이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 2를 더했기 때문에 이게 130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자, 이 130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F는 마이너스 1의 S승 곱하기 1 플러스 2의 지수승.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2를 항상 하나 만들어 놓는 이유. 아까 말했듯이 앞에 선행을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예요. 앞에는 무조건 이렇게 보호 비트, 사인 비트가 들어오는 거고 선행 1을 무조건 만들어 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뒤 비트가 23비트지만 실제로는 24비트를 표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PPT로 되돌아와서 맨 앞에가 사인 비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수가 0부터 7까지. 자, 총 8개의 지수 비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수 비트가 23비트. 이 식을 보시면 앞서 봤던 것과 동일한 식이죠. 마이너스 1의 S승 곱하기 2의 자, 바이어스가 왜 127인지에 대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선행을 1로 바꾸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배정도인 경우는 앞에 지수 비트가 11비트가 되고 가수 비트가 52비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숫자가 1023이 아니고 1022로 바이어스 숫자가 바뀌어요. 요것만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큰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4절 이진 코드 체계입니다. 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드 내에 어떤 메시지를 넣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10진수 계산 체계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한 자리의 10진수를 4비트의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10진수를 4비트의 이진수로 코드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응용에 따라서 적합한 코드를 골라 쓰면 되는데 보통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중 코드라고 하는 거는요, 코드 자체가 값이 있어요. 이게 의미를 갖고 있고 상호 이진수에 대한 연산이 가능한 거를 가중 코드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가중 코드는요, 그냥 심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상호 연산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어요. 자, 보수 코드는요, 구의 보수인 두 10진수에 대한 코드가 서로 1의 보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보수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코드는 BCD 코드입니다. 자, BCD 코드는 바이너리 코드 데시말의 뜻이에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표시하는 거고요. 무엇을 이진수로? 10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진수를 이렇게 이진수로. 자, 보통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BCD 코드는 앞에 있는 숫자가 보통 이렇게 하나씩 1, 2, 4, 8 자릿수가 의미가 있어요. 자, 0, 0, 0은 그대로 0이고요. 1은 1의 자리만 1이 체크가 되어 있죠. 자, 2의 경우는 1, 0. 그 다음에 4의 경우는 1, 0, 0.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릿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코드예요? 10진수 이전 코드 방법 중에
얘는 가중 코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각각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과 2를 연산해 볼까요? 자, 0, 0, 0, 1과 0, 0, 1, 0을 연산하면 1,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3이 되는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게 BCD 코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걸 코드를 할 때 8421 이렇게 값에 따라서 코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8421 코드라고도 합니다. BCD 코드를. 자, 아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3 10진수하고 4321을 BCD 코드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각각의 자릿수를 0, 0, 0, 1, 0, 0, 1, 0, 0, 0, 1, 1 자, 이렇게 나타내요. 중간에는 반드시 이렇게 공백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자릿수에 해당이 되는 자릿수의 비트를 공백으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BCD의 단점은 이거죠. 지금 이렇게 431 같은 네 자릿수의 디짓을 표시하는데 자릿수가 너무 많이 차지해요. 이렇다 보니까 뭐 아주 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비트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는 10진수 0에서 9를 4비트의 2진수로 표현한 코드예요. 근데 아까 봤던 이 BCD 코드와 다르게 앞선 코드가 각각 한 자리씩 차이가 나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자, LSD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코드를 인버트, 그러니까 반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코드예요. 자, 0을 0000으로 표시했죠. 자, 1은 최하위 비트 0을 그대로 반전해서 000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을 더해서 1이 아닙니다. 0을 반전해서 이게 0이 아니라 1로 된 거고요. 자, 2는 최하위 비트가 이미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보다 하나 더 높은 비트를 뒤집는 거야. 0011. 이거 BCD로 보면 3인데 왜 2인가? 자, 그레이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숫자에서 여기 맨 뒤에 있는 숫자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0010으로 표시하고요. 자, 여기까지 뒤집어져 있으니까 못 뒤집죠. 자, 그래서 4는 맨 앞에 있는 비트를 뒤집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코드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레이 코드는 자리값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BCD 코드처럼 연산을 해버리면 오차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코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 그러니까 5가 111이고 보시면 밑에 있는 숫자가 101, 오히려 더 작아요. 7이라는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BCD로 본다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 코드는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는 비가중 코드 방식입니다. 자, 이 그레이 코드 간의 이진 연산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요. 도대체 근데 이 코드를 왜 사용하냐? 수학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회로 설계나 데이터 전송 시에 전자공학적인 의미에서 그 사용법이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비트씩 전송하는 어떤 전송 시스템에서 0110을 전송하다가 실수로 맨 앞에 있는 비트를 0010으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자, BCD 코드의 가중 코드이기 때문에 세 번째 비트의 의미는 4의 오차를 나타내죠. 따라서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0010을 보냈다는 거는 4의 오차가 나요. 자, 근데 잘 보시면 0110, 자, 그레이 코드 0110은 4죠, 그대로. 자, 여기서 한 비트를 잘못 보내서 0010을 보냈다고 하면 그 비트는 3이에요. 따라서 오차가 1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 코드에서 오차는 BCD 코드보다 훨씬 오차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공학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3초각 코드는 10진수 0에서 9를 4비트 2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3초각 코드는 10진수에 대한 BCD 코드보다 30 큰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0이 아니고 이렇게 3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가 1100으로 끝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건 오류가 있어요. 이 부분이 1입니다. 1101이 맞아요. 이 3초각 코드는 자기보수 코드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수 체계가 있는 숫자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진수의 9의 보수가 되는 체계인데 예를 들어서 3초각 코드 0100하고 자 0100 그 다음에 1011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11 자, 이렇게 코드가 1의 보수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실제 보시면 이게 숫자가 10진수로 1과 8의 관계예요. 그러면 9의 보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9의 보수인 2하고 7도 한번 봐보세요. 자, 2가 0101 자, 7은 어떻게 되나요? 1010 1의 보수 관계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자기 보수 코드입니다. 자, 이런 자기 보수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뺄셈 연산의 아주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요. 3초각 코드는 이진 연산이 성립하지 않는 비가중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까 BCD처럼 연산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2421 코드입니다. 자, 241 코드는 BCD 코드와 얼핏 비슷하게 보이는데 앞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1, 2, 4까지는 맞아요. 근데 앞에가 8이 아니고요. 2 곱하기를 나타내주는 코드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곱하기 연산 빼고 2421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여기까지 4까지는 동일해요. 자, 5부터 9까지가 조금 다릅니다. 자, 5부터가 차이가 나는데요. 5, 6, 7, 8, 9는 맨 앞에 비트가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1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비트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원래 나머지 코드가 지금 이런 식으로 5를 표시하려면 BCD에서 101이 돼야 되죠. 여기서 2를 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뭘 표시하면 돼요? 3만 표시해 주는 거죠. 자, 6은 마찬가지예요. 보통 BCD에서 앞에 건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빼서 2씩 줄여서 4를 표시해 주면 되고요. 7은 5를 표시해 주면 되고 8은 여기 보면 6을 표시해 주면 되고요. 9는 7을 표시해 주면 돼요. 무조건 BCD-2 그냥 2가 아니고 BCD 기준으로 BCD-2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뒷부분의 코드예요. 241 코드는 3초각 코드와 같은 자기 보수 코드입니다. 이거 역시 1의 보수 관계가 있는 두 코드에 대해서 서로 보수 관계를 취할 수 있어요. 자, 4하고 5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4, 5 0100 얘는 101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하고 8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0001 얘는 1110 역시 자기 보수 코드가 되겠죠. 앞서 봤던 3초각 코드 역시 자기 보수 코드긴 했지만 얘는 가중 코드가 아니었죠. 반면에 241 코드는 가중 코드입니다. 따라서 연산을 해주시면 연산이 성립하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는 미국에서 표준화가 추진된 정보 교환용 7비트 보호로 숫자, 문자, 특수문자, 번호 등을 부여한 것입니다. 1993년에 미국 표준협회, ANSI라고 하는 표준협회에서 표준을 결정하고요. 미니 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소형 컴퓨터를 중심으로 현재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총 7비트의 값을 앞에 상위 코드 3개하고 하위 코드 4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코드 3개, 하위 코드 4개. 자, 이 중에서 상위 코드 값이 000과 001인 애들은 주로 인쇄용 또는 전송 제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팩스라든지 예전에 전타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 코드를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캐리지 리턴이라든지 폼피드라든지 라인피드, 백스페이스 이런 DM 발송용의 인쇄 장치와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기억장치는 8비트인데 여기는 지금 7비트만 쓰고 있기 때문에 128가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페리티 체크라든지 특정 문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속시간 신호보다 이산시간 신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이산신호 신호는 연속시간 신호에 비해서 에너지를 훨씬 덜 쓰고요. 이산시간 신호는 클록을 사용한 표본화 동작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잡음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잡음 여유 범위 내에서 잡음이 끼어들어도 이를 제거해서 신호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는 잡음이 끼어들면 바로 신호가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잡음 여유가 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은 이진수를 사용할 때 잡음 여유가 가장 크게 됩니다. 이산시간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하고 이진수를 부호화해서 코드로 표현합니다. 우리 이 과정 외우라고 그랬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은 첫 번째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 단계를 거칩니다. 원본과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표본화 단계를 원래 주파수의 2배 이거를 나이퀴스트 표본화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원래 주파수를 2의 FM 단계만큼 주파수를 표본화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원래 신호를 충실하게 복원할 수 있을 만큼 표본화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은 훨씬 커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산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할 때 좀 더 원본과 똑같이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고 싶으면 양자화 개수 이 단계를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걸 세밀하게 만들면 문제는 이게 커진다. 만약 이게 커진다 그러면 이 부호 비트 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양자화를 할 때는 양자화 잡음이 추가가 되고요. 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높은 해상도로 양자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양자화 개수를 높이게 되면 훨씬 더 원본과 가까워지지만 데이터 양이 커지는 단점이 있죠. 이진수는 신호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잡음에 대한 여유가 가장 큽니다. 우리 아까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따라서 대부분의 신호 처리 계산에는 이진수 영역인 디지털 영역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진수 코드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화를 거쳐서 다시 이산적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양자와 잡음에 의해서 원본과 똑같은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나타내고자 하는 기호의 체계가 간단할수록 작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잡음 여유가 커집니다. 이해보수를 활용하게 되면 덧셈 동작만으로 덧셈과 뺄셈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이징 코드를 응용회로 및 시스템에 맞도록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